가수 휘성 씨 이제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2019년 12월에 향정지도 의약품 이 프로포폴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일단 검찰 송치는 작년 4월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19일에 이제 첫 공판기일이 있었는데 이제 첫 공판기일에서 본인이 모든 혐의를 다 인정을 하면 더 이상 공판기일이 이제 추가로 열리지 않고요. 아하. 그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해서 그날 끝나고 바로 다음에 선고기일이 이제 지정이 되는데 네. 휘성 씨 같은 경우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서 첫 공판기일이자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3월에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휘성 씨가요, 지난해 프로포폴은 아니었지만 약물 투약한 채로 쓰러진 채로 발견돼서 충격을 줬잖아요, 하정은 평론가님. 네, 작년에 3월 달하고 4월 달에 어느 건물 화장실하고 호텔 화장실에서 각각 한 번씩 총 2번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약물 투약한 채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약물이 알고 보니까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 경찰이 당시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만 하고 네. 바로 귀가를 시켰었는데 네. 그때 휘성 씨가 했던 이야기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함께 일하던 지인들도 갑자기 연이어서 사망을 했고 네. 나도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이 있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해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체 휘성 씨는 어떤 약물을 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양을 투약했기에 투약 직후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을까요? 당시에 쓰러졌던 휘성 씨를 발견했던 분과 출동한 구급대원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변기 칸 쪽에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쓰러져 계셨어요. 이제 사용이 완료된 주사기가 한 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쓰지 않은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주사기가 4개 정도 있으셨어요. 하얀색 액체가 하나가 사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4개는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진열이 되어 있었고요. 추워서 벌벌 떠는 듯한 그런 경련 같은 거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의식이 있으신지 확인을 했는데 제가 하는 말에 대답은 하시는데 똑같은 대답만 계속해서 반복하셨고 제가 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정도로 의식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꽁봉지에 이제 약이랑 뭐 주사기랑 그런 게 좀 다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거 뭐냐고 약간 공황장애 자기 환자라고 그래서 처음에 뭐 그런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계속 바꾸면서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계속. 네, 지금 이제 투약한 그 약물은 그 전신 마취 유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프로포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와 유사한 그런 그 경우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것은 이제 정맥에 이제 주사로 이제 그 집어넣으면 지금 그 현장에서도 주사기 발견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전신 마취가 되는데 이 용량이 초과되면 호흡 정지되면 그거는 바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의사의 어떤 처방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프로포폴하고 달라 이 바로 이 해당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성이라든가 환각성이 입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마약류로 지정은 돼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는 사람, 즉 휘성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벌을 갖다가 안 받고 이것을 판매를 한 사람만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아하. 지금 휘성 씨가 지금 프로포폴 관련돼 가지고 상습 투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또다시 프로포폴을 만약에 맞게 되면 더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2019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에 방송인 에이미 씨가 SNS를 통해서 절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연예인 A군과의 일화를 폭로했습니다. 그 당시 에이미 씨 주장에 의하면 이 A군과 함께 프로포폴 등을 모두 같이 했었었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군이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군 복무 중에 전화해서 나를 도와달라. 연예인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폭로된 연예인 A씨가 바로 휘성 씨라는 추측이 일파만파 퍼졌고 아하. 휘성 씨가 그에 따라 반박 입장에서 에이미 씨가 휘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는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혐의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때 에이미 씨의 폭로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희성아, 나 진짜 용기 갖고 전화한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너 얘기를 오늘 다 들으니까
내가 쓰레기같이 느껴져서. 내가 나는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건 내가 단박에 다시 느껴.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 이제. 아니야, 믿어. 아니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무슨 일하고 살아야 되니? 나 노래라도 할 수 있을까? 나 용서해줘. 나는 너한테 솔직히 말해서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었고. 내가 왜 정말- 그거 이상향이 왜 내가 돼야 돼? 왜 도대체 왜 내가 돼야 돼? 저 전화 녹취 내용이 공개됐을 때 아마 대부분의 이 시청자분들과 이 시민분들은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에이미 씨가 참 죄 없는 휘성 씨를 걸고 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이미 씨의 폭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믿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휘성 씨가 강력히 부인하다가 이렇게 녹취까지 공개가 되니까 아, 휘성 씨가 억울하구나. 180도 이제 달라지면서 오히려 휘성 씨한테 사과하는 분들도 많았고 네. 당시에 휘성 씨가 에이미 씨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이미 씨가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쓸게 막 그렇게 또 사정하듯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를 용서해달라. 네. 너한테 자격지심이 있었다. 네. 에이미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설마 저 에이미 씨의 말이 거짓이랴 네.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에이미 씨의 폭로를 휘성 씨가 부인했잖아요. 그 건하고 요번에 인정한 건하고 서로 다른 건입니다. 아하. 시기가 다릅니다. 네. 에이미 씨가 폭로했던 것은 2019년 초반이고 요번에 인정한 건 2019년 후반이니까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거는 좀 분명히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라 할지라도 백성문 변호사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럼 네. 과연 대중의 시선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휘성 씨가 법정에서 인정한 건 2019년 말에 프로포폴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고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는 2013년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한 게 아니긴 한 건데 그리고 뭐 사실 그때는 안 했다가 최근에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는 그것까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대중들의 반응인데 에이 이거 상습적으로 해왔으면 그때도 했었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아까 나왔던 그 녹취 파일 우리 다 들어봤잖아요. 그 눈물 울면서 호소했던 게 그게 거짓이었으면 이제 앞으로 가수하지 말고 배우해라. 이런 비아냥까지 누리꾼들에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재판에서 검찰은 휘성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뉴스파이터가 바짝 달아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